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홍닥터 이기용입니다. 오늘은 심방세동이 어떤 질환인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변에 심방세동 환자들 참 많아졌죠. 심방세동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정상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봐야 돼요. 심장은 방이 4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방 2개 보고 심방, 밑에 있는 방 2개 보고 심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보고 우심방, 우심실, 왼쪽에 있는 거 보고 좌심방, 좌심실 부르게 되는데, 심장 뛸 때 여러분들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쿵쾅, 쿵쾅 하는 거지요. 쿵 할 때는요, 위에 2개의 심방이 동시에 수축을 할 때, 쾅 할 때는 밑에 2개의 심실이 동시에 수축을 할 때 쾅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심장에 신호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필요해요. 저기 우심방 위쪽에 빨간 점 있는 부분, 저 부분에 동방결절이라는 공장이 존재를 합니다. 이 공장에서요 1분에 60번에서 100번의 신호를 만들어내게 되면 전선을 타고 다니면서 전기 신호가 쫙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면서 심장이 위에 2개 심방이 쿵 하고 밑에 2개 심실이 쾅 이렇게 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가 심전도하고 매칭을 시켜보자 라고 했었을 때, 이 길쭉길쭉하게 뛰는 거는요, 큰 거 보이시죠? 밑에 심실이 쿵 뛸 때 나오는 파형입니다. 그러면 심방은 뛰는 게 보입니까? 보입니다. 심전도 앞쪽에가 보면요, 조그만하게 빨간 거 보이신가요? 이게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는 건데, 그러면 심방세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정상적으로 동방결절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안에가 자꾸 이상한 조직들이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나이가 들어가는 거, 뭐 2번째 원인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 거, 또는 뭐 우리가 다른 전신 질환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면 심장 안에 상처가 생겨나거든요. 공장을 하나 해야 되는데 나도 뛸래 하라고 하는 비정상 심전도 조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 빠른 것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동방결절의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다른 녀석들이 일 잘하네 라고 하니까 동방결절은 일 안 하고 그냥 일단은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방에서 만들어진 엄청나게 많은 신호들이 100개에서 150개 이 정도만 걸러져서 내려가게 됩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나쁜 신호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심방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심장, 우리가 심장이 뛸 때 손으로 쥐어보세요 라고 하면 손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잖아요. 200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막 빠르게 합니다. 250번 하라 그러면요 바빠집니다. 할 수 있을까요? 내 손 되긴 합니다. 근데 300번이 됐어요. 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350번 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냥 덜덜덜덜덜 뛰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방이 계속 덜덜덜덜덜덜 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피들이 못 빠져나가요. 옹삭진대에 가서 피가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심방 세동, 이거 말을 그대로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심장 위쪽에 있는 심방이 잘게 뛴다. 잘게 뛴다. 1분에 350번 이상 뛴다 라고 해가지고 심방세동이라 부르고, 심방이 이렇게 잘게 뛰기 때문에 이게 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뛰는 게 아니야. 심장 안에서도 피가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굳게 되는데, 이 심장 안에 있던 굳은 피가 가끔씩은 뚝 떨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심장에서 온몸으로 연결되는 혈관이 대동맥이라 부르고, 대동맥이 첫 번째 만나는 혈관이 바로 머리로 가는 혈관, 뇌동맥으로 툭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때 바로 뇌졸중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 쪽으로 혈전이 뚝 떨어져서 나가게 되면 첫 번째는 심장이 붓습니다. 땡땡 붓고 그 다음에 조직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뇌경색, 뇌졸중이 됩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일반인에 비해서 뇌졸중이 올 확률이 5배나 많아집니다. 몇 배? 5배. 별이 5개. 그래서 전체 환자의 30%는 심방세동 때문에 뇌졸중, 뇌경색이 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피가 안 굳게 해야겠지요. 그래서 주는 약이 항응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굳지 말라고 주는 약이 항응고제예요. 그래서 이 항응고제를 꾸준히 복용을 하시게 되면 이 피가 안 굳게 되거든요. 제 환자분 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요 심방세동으로 저한테 쭉 다니고 있었고, 65세가 되는 순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65세가 돼서 위험인자가 2개가 되셔서 뇌졸중에 오실 확률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처방했던 약이 와파린을 줬어요. 그랬더니 자꾸 혈뇨를 합니다. 나 못 먹겠어 라고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파린 대신에
다른 종류의 항응고제인 다비가트란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구출혈을 합니다. 눈이 뻘개져 가지고 뭐 눈물을 흘리는데 막 뻘겋게 나오고 핏줄 다 터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야, 안 돼. 나 이거 다 먹기 싫어. 와파린도 싫고 다비가트란도 싫어. 다 싫대요. 그냥 아스피린 주래요. 그런데 아스피린은 이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라고 최근에는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스피린만 드시게 되면 예방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싫대요. 그러면 다른 종류의 항응고제를 드릴게요. 그것도 싫대요.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졌어요. 그래서 다시 아스피린으로 바꿔드렸는데 바꿔드린 지 한 달 만에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우측 편마비가 오고 말도 안 나옵니다. 바로 의식 소실이 됐거든요. 뭘까요? 뇌졸중이 와버렸어요. 요 아래에 있는 그 사진들이 MRI 사진인데 뇌졸중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떨어져 나가 있는 피떡을 녹여줘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혈전 용해수를 해봤어요. 호전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혈전 제거술을 했어요. 뭐냐면 안에 뇌혈관까지 쭉 주사기가 들어간 다음에 주사기로 그 혈전을 쭉 빨아내버린 거예요. 보시게 되면 그 피떡들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나온 거 보이세요? 두 개의 사진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는 보이지가 않는데 왼쪽으로 가게 되면요, 여기에 없었던 혈관들이, 뇌혈관들이 쭉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혈전용해술도 하고 여기도 뚫고 하다 보니까 뇌 손상이 오히려 더 많이 가게 돼서 뇌출혈로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다다음날 사망하셨어요. 무섭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항응고제를 드셔야 합니다. 위험 인자가 낮을 때는 뇌졸중이 올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구한테 올지는 몰라요. 이런 이벤트가 나한테 생기게 되면요, 그거는 100%입니다. 대학병원에 저는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항응고제를 거부 안 드신다고 그렇게 때를 쓰시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응급실로 실려서 오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요. 심방세동 환자다, 그리고 항응고제를 줘야 되는 적응증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심방세동이 뭐냐, 그리고 심방세동의 첫 번째 합병증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렸어요. 이 다음 얘기는요, 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안녕.